네, 하이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여러분의 비어있는 곳이 꽉 채워집니다. 네. 많이들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무료 체험이니까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눌 텐데요. 오늘은 약간 스케줄들이 좀 당겨집니다. 네, 그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이야기 지난주 미국 정리부터 시장,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미국 시장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나스닥이 3.87%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길주 위주로 상승을 좀 했고요. 전주에 고용 보고서가 둔화되는 게 나왔고요. 지난주에는 ISM 서비스 지수가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둔화되고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됐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제 수익률이 하락한 것이 하나의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는 애플이 미국 내에 추가 투자 발표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반도체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수혜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 강세로 인해서 길주 중심으로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를 보더라도 다우는 1.35% 상승인데 나스닥은 3.87% 상승했습니다. 애플이 금요일에 4.24% 추가적으로 올라서 3일 동안 상승을 했고요. 13.3% 올랐고요. 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금요일날 6.28% 올라서 주간으로 13.3% 올랐습니다. 네. 똑같이 그렇게 올랐고요. 엔비디아는 주간으로 한 5%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전체 시장을 끌어올렸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역사적 신고 지수로 종가 기준으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주 유지의 상승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코스피가 2.9%, 코스닥이 4.7%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는데요.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국내 기관들의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만 보면은 기관들이 한 2,300억 정도 매도인데 금융투자가 4,200억 순매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기관들은 대부분 매도를 했고요. 특히 사모펀드의 매도를 보면 3,443억 정도 지난주 한 주간 매도를 했는데 그 전주에도 약 3,500억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관들의 좀 약간 액티브 펀드들에 있었던 종목별로 움직이는 그런 자금들은 차익 매도를 하는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을 했던 것은 삼성전자가 호재성 재료들이 계속 나왔죠. 주말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파운드리 관련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제약바이오가 지금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을 이끌었고요. 그 중에서 2차 전지도 이제 종목별로 좀 차례대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테마는 정부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요 발표가 되면서 여행, 백화점, 항공 관련주 그러니까 관광 관련된 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요일에 코스피가 0.55% 하락을 했어요. 코스닥은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는 금요일에 외국인들이 한 1,5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도 한 1,3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기관하고 동시에 파는 날은 이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건데 어디에 많이 팔았냐면은 종목별로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이 약간이라 좀 미스가 난 그리고 특히 많이 올랐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대거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한국콜마가 12.9% 하락했고 한전도 5.3%, 네오웨이즈도 8.3% 하락을 했고요 금요일 날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미러 정상회담 얘기가 계속 있었죠. 근데 그것과 함께 방산주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방산주 매도는 그 부분보다는 그 전날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특별히 이제 금요일에 더 많이 빠졌던 것은 실적이 예상보다 좀 그렇게 비트하지 못했다. 그래요? 좀 둔화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았냐. 이런 이제 보고서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LG 넥스원의 그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금요일 하루에 15% 빠진 거예요? 15%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렇게 같이 빠졌는데, 근데 이게 참 특이한 게 이 끝나고 나서 또 보고서들이 각 증권사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목표주가 상향 보고서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지금 단기간에 올라온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내년 수주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로 더 업사이드가 더 많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국내 기관들의 집중 매도가 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특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주에 관련돼서는 종전 얘기가 나오면 이제 이렇게 흔들리죠.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주 모멘텀이 계속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금요일에는 대부분 자세히 보시면 방산만 이랬던 게 아니고요. 방산이 가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온 거고 전력기기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한 2에서 3%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전주인 금요일 8월 1일에도 똑같이 이랬어요. 8월 1일에도 기존 주도주들의 매도를 맞으면서 빠졌거든요. 지수가 빠졌는데 지난주에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전체 시장을 사면서 종목별로는 좀 차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국내 기관들은 많이 올라온 종목도 좀 팔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타이밍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별로는 좀 급격하게 내려온 종목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 특징이었고요. 목표 주가는 올리는데 기관들은 팔았다. 이제 어떤 데는 이제 목표 주가 너무 비싸다라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또 목표 주가 오르는 데도 굉장히 있었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예. 기관에서 보고서 내는데 목표 주가는 올리는데 기관은 팔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 올려놓고 판다 뭐 어떤 개인사들이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건 이제 아시죠? 그런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현재 시점하고 이제 시차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강세를 보이면서 심택이 주간으로 보면은 이제 18% 올랐고 두산 테스나도 올랐고 원익 IPS, 유니셈 이런 것들이 계속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한 2주 사이에 반도체와 기술주 위주로 전부 다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위주의 관심으로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기 또 글자가 또 이런데 여기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똑같은 글자로 나오는데 여기 좀 다르게 나오네요. 여기 오면은 그래요? 뭐 어떤 거죠? 글자체가 위하고 아래가 다르잖아요. 제가 이거 맞춰서 오는데 매크로에서 보면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두 개를 한마디가 아니고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 딱 이건 것 같습니다. AI 기술 성장 및 빅테크들의 시장 과점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 AI가 시장을 견인한다. 첫 번째. 두 번째. 트럼프 세상이 강화되고 확대되고 현실화된다. 이 두 가지로 그냥 시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기술주 위주의 움직임과 그리고 트럼프 정책 방향에 순응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시장이 흐름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우리 시장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시장 급등 시에 소외되었던 반도체 2차 전지가 좀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지수를 떠받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신고지수에서 밀리지 않고 신고지수 돌파에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 정책적인 논란도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뭐 LG에너솔루션, 삼성 SDI 이런 게 좀 올라오면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으면서 좀 소외되었던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진짜 전체 시장을 좀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사이에 기존 주도주들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익 매물이 기간 또는 가격 조정 후에 또 다시 수익 게임 벌어지는 이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던 종목들이나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길주 위주의 플레이가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7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지난주까지의 수급 상황을 잠깐 여기다 이렇게 적어왔는데요. 보시면 외국인들이 6조 원의 순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5조 9천억 순 매도했어요. 개인들은 올라오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미국을 더 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근데 기관들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기관들이 같이 사주면 좋은데 기관들은 여기 보시면 금융투자가 2조 원을 순 매수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투신이 7,800억 순매도, 연기금 7,800억 순매도, 사모펀드가 1조 3천억 순매도. 이 얘기는 종목엔 다 팔고 있다는 거예요. 종목별로는. 그래서 보면은 종목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매물 맞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당분간은 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내내 가장 많이 나왔던 뉴스가 이제 미러 정상회담입니다. 이게 이제 4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8월 15일 날
알래스카에서 트럼프와 푸틴의 회담을 한다는 트럼프의 SNS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각자의 입장이 다르겠죠. 이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틴의 입장.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를 내준다면 종전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넘겨달라고 미국에 제안한 상태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낙토 가입 포기,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현재 점령 지역에 대한 영유권 인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네.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이렇게 따왔고요. 그래서 CNN에서는 푸틴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시간을 좀 벌고 그리고 나서 가을 이후에 종전 협상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좀 동조를 좀 하고 있는 워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 인정, 영토의 일부는 되찾고 일부는 교환하는 회담을 할 것 같다,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벤스 부통령은 푸틴과 젤렌스키와 3자 회담을 추진 중이다. 그러면서 벤스 부통령은 약간 회의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잘 되겠냐 네. 이렇게 모여서 지금 각자의 주장이 너무 간극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절대 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러시아군의 완전 철수, 점령지 반환, 전범 책임충 등 있어야지만 종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도 여기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종전 협상은 불가하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하고 협상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내용을 쫙 읽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하고 회담을 하면서 푸틴이 원하는 일부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되찾고 그렇게 해서 합의를 좀 보려고 하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이에요.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젤렌스키 입장이나 유럽연합의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줄 수 없는 입장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게 이번에는 아마 서로 질러놓고 회담을 하고 이후에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는 어떤 섹터별로는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관련된 뉴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제가 2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3번째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디지털 자산에 퇴직연금 투자 자산,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디지털 자산이 어떤 거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 그리고 토큰화된 부동산, 채권, ETF 등 실물 연계형 디지털 자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및 CBDC 이런 것들이 디지털 자산이고 여기에 퇴직연금이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투자 방법은 그냥 직접 투자가 아닌 코인베이스 뭐 아니면 펀드들에 협력한 디지털 자산 펀드에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ETF와 같은 토큰화된 펀드에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또 한 번 올랐어요. 같이 한번 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코인베이스도 올라가고 뭐 암호화폐도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전 세계가 이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월드예요. 그래서 트럼프 하는 대로 지금 가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미국이에요 지금요. 그런 상황인데 모든 질서를 그냥 트럼프 중심으로. 예. 그래서 예전에 우리 뭐 우루과이 라운드니 뭐 많았잖아요. 네네. 뭐 이런 트럼프 것들 라운드. 지금 트럼프 라운드 한다는 예, 거예요. 예, 트럼프 라운드로 이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추종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거게 우리가 지금 뭐 목도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제 걱정하는 쪽은 계속 걱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그냥 가져왔는데요. 하버드 교수 로고프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죠. 이분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의 국제적 지위를 일정 부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인정. 그 대가가 미국과 세계 모두에게 매우 클 수 있다. 어떤 것을 걱정하느냐. 스테이블 코인이 한번 발행되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며 비트코인과 같은 기술 구조로 수많은 지갑을 만들고 가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세계 어디서든지 발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을 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제 이걸 이제 미리 걱정하면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걸 지금 상황을 워딩을 했냐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금융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 내용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좀 표현을 들었냐면
지금 당장의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에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자본시장 전체를 이게 변화를 갖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초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섹터나 이런 것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 들으셨죠? 그 미국의 금괴 관세 부과한다는 내용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금 가격이 또 올랐어요. 올랐는데 통관 결정서를 보니까 1kg의 금괴와 100온스의 금괴의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 이게 이제 보도가 나온 거예요. 네. 금괴 관세를 부과한다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괴 관세를 부과하면 당장의 금의 수급의 불균형이 우려가 되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금 가격이 더 올라간 거고요. 근데 이제 백악관에서는 최종 확정은 좀 더 이제 해보고 최종 확정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의 이제 시장에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 반영을 좀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최대 수혜자는 애플과 삼성전자다. 블룸버그의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근데 애플과 삼성전자는 대표로 이렇게 한 거고요. 관세 예외를 적용받는 기술 기업들이 이번에 가장 큰 수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렇듯하죠. 그렇게 될 것 같죠. 지금 왜냐하면 길주 위주로도 지금 랠리가 펼쳐지는 거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리라도 한다고 하니까 빅테크나 기술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예요. 이번에 트럼프의 정책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근데 그것은 또 트럼프의 정책만이 아니고 또 AI 혁명의 AI 시대로 접어들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이쪽이 가장 큰 수혜인 상황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도가 가장 큰 피해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워딩들을 좀 보겠습니다. 보도들을 트럼프의 공언과 달리 관세 전쟁의 최종 승자는 중국이 될 수도 있다. 왜냐?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이 쌓아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섬으로 고립되고 중국 제품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특히 관세로 미국 내 원자재 가격 급등해서 미국 제조업 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이게 이제 각자의 이해관계나 각자의 보는 각도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네. 이 뉘앙스들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지금 우리 자본시장 안에 있는 저도 지금 얘기를 하면서 계속 트럼프 월드, 트럼프 라운드,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정책에 우리는 추정하면서 우리 시장을 네. 봅니다. 그런데 그 외곽에서 보는 쪽들은 지금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나 그것에 대한 향후의 후유증 이런 걱정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핵심에서 다른 것들 먼 후일 얘기 빼고 지금 당장은 관세 예외를 적용받는 기술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인 것은 지금 맞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얘기가 지난주에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주말에도 삼성전자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거는 요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테슬라하고 자율주행 칩하고 AI6 테슬라 네네. 요거 맨 처음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애플 이미지 센서용 얘기 나왔고요. 맞죠. 그리고 원래 있었던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퀄컴이 지금 협상 중이다라는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퀄컴도 TSMC의 생산 위탁을 전량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4세대 AP 칩은 삼성과 협의 중이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에 반등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 이 6번 누수가 나온 거예요. 삼성전자가 원래 미국 테일러 공장에 44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난해에 너무 파운드리 쪽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370억 달러로 조정했었습니다. 70억 달러를 감액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시 70억 달러 플러스 알파로 추가 투자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도가 좀 나오는 70억 거예요. 달러가 대략 한 10조 되니까. 네, 10조 되니까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줄였던 거 다시 원복하고 플러스 알파에 원복하고 플러스 알파. 추가 투자이 되지 않겠냐. 왜냐? 테슬라나 애플 수주로 이제 추가 투자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죠. 그리고 반도체 품목 관세 확정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 확정해서 발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삼성전자의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대응 차원의 대미 투자 확대 발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만이 아니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대미 투자에 대한 향후의 발표들은 좀 확대되는 내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이제 수주 소식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좀 더 높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희한하게 그 안 좋은 뉴스 나올 땐 계속 안 좋은 뉴스 나오더니 네. 또 좋은 뉴스 나오니까 또 빵빵 또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네요. 그 주식시장이 그래요. 원래 그래요? 네, 주식시장이. 아니 삼성 여기 파운드리의 본질이야 뭐 크게 바뀐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좋은 뉴스가 계속 이렇게 그리고 또, 뭐 이런 수주가 네. 갑자기 일주일 만에 갑자기 야, 하자 그래서 하겠습니까? 정말 몇 개월 동안 계속 논의가 얘기가 있었겠죠. 있었겠죠. 네,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네. 나왔겠죠. 근데 주식 시장이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2차 전지 좀 올랐죠. 네. LG에너솔루션이 생각보다 선방했습니다. 실적이. LG에너솔루션이 사실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뭐 SDI도 뭐 한번 올랐다 밀렸다가 또 지난주에는 좀 오르고 네.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부 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전기차 캐즘은 쑥 들어갔고 ESS에서 기회가 있다. 그쪽에 수주가 있다. 예를 네. 들어서 삼성 SDI도 우리 한국에서 하고 있는 그 공공 입찰, ESS, 공공 입찰 1조짜리. 네, 1조짜리. 삼성 SDI가 했고 뭐 삼성 SDI가 80% 싹쓸이 했다. 가져갔죠. 네. 뭐 이런 표현들 막 나오면서 그쪽이 계속 밀잖아요. 지금 정프로는 말씀대로 ESS에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는 올해 내내 있었던 얘기잖아요. 네. 있었던 얘기잖아요. 거기 수주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주가가 움직이면서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돼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네. 것 같죠. 그래서 뭐가 먼저냐는 논란이 여지가 있죠. 어떤 투자자들은 네. 향후에 그렇게 될 것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미리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한다. 이렇게 투자하는 분이 있고 네. 어떤 투자자들은 그런 시기가 오면 그런 걸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가치 투자, 모멘텀 투자의 차이점인 거거든요. 네, 그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섹터별로 대중국 규제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뉴스가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뉴스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미국 존슨법 때문에 미국 조선 산업이 좀 후진적이다, 발전을 못했다 이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동안에 계속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네. 이번에 이 내용은요. 그거보다 좀 더 센 뉴스로 전 받아들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이라는 내용의 발의를 한다는 거예요. 법안 발의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동맹국 조선소에서 선박으로 개조할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의 조건부 미국 연항 운송 허용, 동맹국 해운사의 미국 해운시장 진입 허가 등이 포함된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에 대한 이 존슨법의 개정인 거죠. 네. 개정된 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동맹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배제되는 내용들이 좀 있는 거고 우리한테 네. 기회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랑 뭐 일본 정도가 뭐 약간 그렇죠. 예. 혜택이 그리고 9번도 비슷한 겁니다. 케이블 있지 않습니까? 해저 케이블도 있고 네. 케이블 되게 많잖아요. 미국이 적국으로부터 해저 케이블 보호해야 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안보 규제 강화를 위해 중국을 비롯한 적국으로 간주되는 국가의 업체와 해저 케이블 용량 임대차 계약을 제한해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 수요가 늘면서 해저 케이블도 안보 자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케이블을 퇴출하고 적국으로부터 해저 케이블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와 있는 네. 상황입니다. 연방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요. 해저 케이블은 또 우리나라가 워낙 강국 아닙니까? 네, 우리 강국이에요. 또 예. 이런 뉴스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우리 시장을 보면은 다 그냥 미국 정책에 의해서 이런 섹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냥 근데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그래도 예전에는 산업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서 산업 사이클에 있으면 이 산업 사이클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사이클이 있었다. 그럼 반도체 사이클이 뭐 어떻게 돼서 그래서 좋아지면서 업트렌드가 돼서 그래서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장비 뭐 발주하고 시설 투자하고 이러면 이제 그 소부장들이 계속 뭐 한 2년 동안 안 좋았다가 또 막 갑자기 이익이 늘어나고 이런 사이클링으로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네. 향후에 이렇게 되면은 실적이 좋아지고 어떻게 좋아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 정책,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네. 이 정책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됐고요. 네.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해서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런 게 지금의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뉴스는
MSCI 한국 인덱스를 리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리밸런싱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 LIG 넥스원 급락했다 그랬잖아요. 네. LIG 넥스원은 요번에 편입됩니다. 그래서 MSCI에 네, LIG 넥스원은 아마 또 외국인들의 매수 자금이 들어올 거예요. 이건 지금 뭐 꾸준히 들어왔었고 향후에도 마지막에 8월 26일 날 리밸런싱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수 요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효성중공업, 두산, 편출은 SKC, CJ제일이나 LG노트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비중이 조금씩 바뀌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오션과 신한지주 그리고 비중이 조금 축소된 데는 HM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좀 돼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확연하게 알겠죠. 얘들은 시가총액 위주로 이걸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리밸런싱 하는 거니까 시가총액이 방산주, 조선주, 전력기기 얘네로 다 같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네. 요. 네, 그렇게 우리는 이제 항상 보면은 예전에 심지어 그 2차 전지 막 오를 땐 다 2차 전지로 편입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 빠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찌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얘들은 많이 오르고 나서 편입하고 빠지면 또 편출하고 네. 그러면 돈 버나? 방금 뒷북만 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네. 왜냐하면 인덱스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수장을 추종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냥 네, 네. 지수를 추종하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들의 자금이 한 종목당 그래도 몇 천억씩이에요. 이게 요 조금씩 변화시키는 게 네. 제가 그건 안 적어왔는데 그래서 그 수급적 영향이 좀 생기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별 비중 변화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옆에 국가 11월, 2월, 5월, 8월 이게 지금 리밸런싱 하는 월입니다. 이게 네. 월인데 중국은 28에서 29, 30까지 내려갔다 살짝 줄였고요. 인도는 많이 줄였습니다. 18.5, 18, 18.6, 16.6. 왜 인도는 좀 줄인다고 왜 계속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대만 19, 19.4, 18에서 19.1. 한국은 10%, 9.2, 9.2에서 이번에 10.8. 한국에 올라와 있죠. 네. 그래서 이번 리밸런싱 하면서 한국은 그러니까 그때 왜 이거 전체 얘기할 때 제가 한번 보도를 읽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인도는 줄이고 한국은 늘리고 네, 그렇게 좀 바뀌는 게 이번에 실제로 리밸런싱 되면서 그렇게 네. 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종목별로 좀 편차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진행이 좀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국내 기관들 중에 아까 수급을 보여드렸지만 사모펀드나 네. 투신이나 이쪽이 얘들은 종목별 수급 보면 혼자 팔지 않아요. 같이 팔아요. 이 세 군데가 같이 팝니다. 종목별로 보면. 그래서 거기에 매물 맞는 한번 맞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은 막 떨어지면 또 손절매도 나오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보면 또 사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수급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주서부터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근데 대만은 진짜 많이 갖고 있네. 대만에 예? TSMC 때문에 그런가 대만을 비중이 크다고요? MSCI가 예. 비중이 꽤 큰 거. 근데 그러네요. 이게 예. 우리가 지금 이제 9.2에서 10.8이 된 네네. 거잖아요. 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9.2에서 10.8이 될 만큼 우리 주가가 좀 오르지 않았어요 이미? 그래서 걔네들이 더 안 들어와도 예. 이미 우리 시장에 들어온 돈이 뭐 예를 들어 뭐 10조면 예. 그게 한 10, 한 1, 2조 됐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비중이 커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여기 리밸런싱 할 때 그만큼은 돈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요? 그만큼은 그만큼은. 그러니까 그 금액이 만약에 뭐 5천억이다. 네. 5천억이다 그러면 뭐 미리 뭐 조금 들어오겠지만은 마지막에 리밸런싱 할 때 그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지수가 더 올라가면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더 오르잖아요. 네. 만약에 삼성전자 10만 원 갔다, 막 좋다 그러면은 이 비중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만이 19.1이고 우리 10.8이잖아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더 높을 때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점점 얘들이 또 올려간다는 거예요. 얘들은 가격이 오르면 거기에 더 넣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MSCI 한국 인덱스 우리나라의 비중도 좀 더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이 정도 예. 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